영재는요, 똑똑하다고 해서 영재가 아니고요. 영재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똑똑한 애를 입시나 이런 데서 결과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영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니까 부국강병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재 본인을 위해서 영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재는 똑똑해서 영재가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이 영재예요. 영재교육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잠재력을 개발하려면 남들 다 받는 보통 교육으로 안 되고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특별한 교육이 뭐 어려운 교육, 빨리 하는 교육, 기발한 교육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재는 특별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정서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행동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섬세하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영재는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지적으로 이런 특성, 창의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어요. 관찰력이 뛰어나다, 호기심이 강하다, 몰입을 한다, 좋아하지 않는 건 사만할 수 있어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요. 모험정신, 도전정신이 강해요. 독창적인 아이디어,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즐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떠올려보며 자기 스스로 주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동적인 거 싫어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호기심과 몰입, 이게 사람들한테 중요해요. 지금 이 자료는 저 개인 자료가 아니고요. 영재교육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개발원 공교육기관입니다. 영재교육을 전체를 총괄하는 공교육기관인데 거기 자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서울대 수학과 나왔어요. 저 후배 중에 권현직 박사라고 있어요. 이 권 박사는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했어요.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한 15년 전쯤, 10년 전쯤 그 언저리에 제가 우연히 전화를 했어요. 권 박사 요즘 어떻게 지내? 하니까 저 대전에 있어요. 카이스트에 오래 있었으니까 대전에 있겠지. 요즘 어떻게 지내? 하니까 서울하고 대전 왔다 갔다 하면서 꼬맹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초등학생들.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권박석 전에 외에 이런 꼬맹이들을 고3이나 재수생 가르친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럴 수는 있고 영재고 다니는 애들이나 이런 애 가르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왜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원 다닐 때 마침 그때가 카이스트에 영재교육원이 처음 생겼대요. 담당 교수님이 자기 지도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생을 활용하신 거죠. 그걸 이렇게 저렇게 돕고 뭐 하다 보니까 영재교육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조석희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태도인 분이 있어요. 이분이 CBS 기독교 방송 문화센터라는 게 양재동에 있었어요. 거기서 영재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 CBS 문화센터가 이제는 KG라는 곳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KG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CBS 문화센터거든요. 그 조석기 박사님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태도예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처음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이 생겨서 영재교육을 총괄할 때 거기 영재교육 책임자로 가셔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기틀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모든 거는 조석희 박사님이 체계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하고 교류하면서 그분의 수학 분야를 조석희 박사님은 전반적인 걸 다 하시고 그 중에 수학 파트는 권 박사가 또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권 박사도 영재였죠. 근데 공교육에서는 이 영재를 아무런 취급을 안 하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아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영재교육을 다시 몸담고 맛을 보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와 같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이 맺혔던 거예요. 저도 조금 비슷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받아요. 받아서 재밌어서 쭉 보면은 다 알았어요. 읽으면 이해가 됐고 어떻게 할지 알겠어요. 근데 그걸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아는 걸 1년 동안 하고 그때는 애국가 10번 쓰기 막 이런 걸 했고 국민교육원장 100번 쓰기 이런 걸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 더 배우고 싶어요 하니까 부모님이 알아보셨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뭐 검정고시를 중학교를 가고 이거는 엄두도 못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한 사춘기 내내 우울하게 보냈거든요. 답답하게 재미없게. 권 박사도 비슷했을 거예요. 저희 학원 애들 중에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박사 1년차 과정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원박 교수님하고 같이. 그 친구가 대학원 박사 수준의 수학을 막 즐겁게 탐구하고 있는 학생인데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5학년 약수 배워서 배우는 거를 앉아서 듣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 학생들은 새로운 걸 탐구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공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방법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따라야 돼요. 그런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입시 시험을 위해서 1점 싸움을 하고 누가 1등이니 누가 99점이니 누가 98점이니 누가 100점이니 이 싸움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리하면은 영재성이 강한 학생은 지적 도전, 지적 탐구,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연구 이런 거에 열정을 느끼고 그 재미가 이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그게 안 채워지면 딴 게 안만 좋아도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고 답답해요.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거 탐구하는 거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 안 채워졌다고 인생이 회색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뭐 딴 거 많은데 음악해도 재밌고 운동해도 재밌고 게임해도 재밌고 뭐 성적 올라가는 그 재미도 있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 많은데 영재는 안 그렇다고요. 영재는 연구 탐구라고 하는 게 안 채워지면 딴 게 안만 좋아도 안 되는 학생이에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걸 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수동적으로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 치는 걸 가지고는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안 많죠, 그런 사람은. 제가 비유하는데 엔진이 다르다. 한 사람은 왜냐면 전기 모터고 한 사람은 휘발유 차고 이런 거예요. 완전 다른 종류의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가는 동력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교육에 집어넣고 보통 교육을 하면은 연구, 탐구, 독창적, 창조 이런 거는 없잖아요,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너무 괴로워요. 게다가 훨씬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데 똑같은 거를 자기들 느끼기에는 한 달이면 끝날 거를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요. 이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보통 교육을 하시는 분이거나 본인이 보통 엔진을 가지신 분, 보통 사람의 엔진을 가지신 부모님은 영재의 이 엔진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입시 환경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손해, 1등, 점수, 경쟁 이런 거가 영재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데 그리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왜냐면 얘는 똑똑해 보이니까 얘는 좀 시켜볼 만하다 해서 뭐 얘는 서울대 의대 이렇게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입시처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정말 자기 인생이 회색으로 변하는 불행한 일을 맡게 됩니다. 게다가 이 학생들이 뭐라고 자기 본래의 성향대로 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창조하려고 하면은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실수도 하고 공부에 도움 안 되는 짓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어딘가 뭐 레고를 만드는 것에 몰입을 해요. 코딩하는 거에 몰입을 해요.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 보시기엔 헛짓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리게 돼요. 게다가 걔들이 실수하잖아요. 보통 실수를 하거든요. 새로운 걸 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실험이죠. 과학자 입장에서는 실험인데 부모님 눈에는 실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서 점수 올려야 되니까 억압을 해요. 영재성 관찰 체크리스트 이게 공교육에서 만든 겁니다. 제 개인 뇌피셜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그러면 얘는 나하고 엔진이 다른 애네, 다른 종류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애네, 이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다른 종류의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료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고정 댓글이나 블로그 와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중요한 겁니다. 호기심, 질문, 적극적인 사고, 탐구 이런 거고요. 암기보다는 이해, 원리를 깨끗이 파고들죠.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그래서 영재의 가장 중요한 행동 특성은 호기심, 그리고 몰입, 그리고 열정, 필요해서 하지 않아요. 재밌어서요. 이 모든 거를 총괄하는 거는 재미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아마 부모님 중에서 얘는 지 재밌는 것만 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근데 영재의 특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재미가 말초적인 재미, 게임하는 재미, 노는 재미 이런 거 아니고 뭔가 탐구하고 파고드는 재미, 이거는 영재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부모 눈에는 이 고집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재밌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리고 얘 고집 세서 다루기 뻣뻣하다 생각하시면 혹시 우리 애가 영재? 이 생각 한번 하십시오. 영재이냐 아니냐 판별 검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전문 분야예요. 여러분이 섣불리 하실 건 아닌데 그냥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재의 행동 특성을 보셔라. 지능이나 이런 거는 한 3번째쯤 평가였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정서적 특징, 행동 특성이에요. 정서적 특성, 행동 특성이 영재냐 아니냐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IQ는 셋째, 넷째쯤 돼요. 왜냐하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 사람의 엔진이 다른 종류냐, 동력원이 다른 종류냐 파악하는 게 첫째라서 그래요. 그러면 영재라고 치더라도 영재 중에서도 유형이 몇 개로 나뉘어요. 이게 어디서 만든 자료냐면요,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만든 행복한 영재 함께하는 부모라는 책자가 있어요. 혹시 자녀분이 영재학교, 서울영재고 부산영재고 이런 데 합격하면은 이 책을 줍니다.
거기 보면은 영재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자료예요. 여러분이 지금 PDF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행복한 영재 함께하는 부모 공식 문서입니다. 거기에 영재 유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요 자료는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온라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영재를 몇 개 유형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학업 성취 우수 영재. 잘한다가 있고 시험지를 들고 있죠. 어떤 거냐면요. 영재로 판별된 학생의 90%는 바로 이 유형인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은 부모와 교사의 말을 잘 경청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알아차려요. 규칙을 잘 알아요.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보입니다. 소위 모범생이죠. 모범생. 그런데 이 학생들이 행동도 반듯하게 모범적으로 잘하지만 학교 시험 점수도 좋아요. 지능도 높아요. IQ까지 높아요. 그럼 이 학생들은 우리가 아는 그 엄친 딸이에요. 이들은 높은 성취를 보이긴 하지만 아마 입시에서는 얘들이 왕이죠. 서울대 의대 가고 뭐 다 하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타고난 영재 성향이 있는 학생이었다면 불행한 경우예요. 볼게요. 다소 의존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성취하는 경향이 다소 약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착하고 모범생이라서 알아서 사고도 좀 경직되기가 쉬워요. 저희가 입학시험 쳐보면 이 학생들은 어떤 틀을 벗어나는 사고를 잘 못해요. 그리고 낯설고 새로운 거가 나왔을 때 막 들이받아서 해결해본 경험이 적으니까 무서워해요. 낯선 거를. 게다가 이 학생들은 워낙 남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서 따로 부모가 조정을 안 해도 보통은 칭찬으로 학생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나 교사 같은 권위자가 아우 착하다 해서 조정하고 뭐 어떤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면 칭찬하고 아니면 처벌하고 해가지고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고 부모가 의식적으로 조정을 안 하고 그냥 100점 맞아서 기뻐했어요. 1등해서 기뻐했어. 그것만 해도 강화 반응이라는 게 생겨서 새로운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활동이나 시도를 하는 경향성이 높아요. 알아서 이쁨 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조차도 자기주도적으로 안 하면 어릴 때는 높은 성취를 보이는 듯 하지만 중학교 이후에 성취도가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막 부딪히면서 창의적으로 뭘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 경우는 영재성을 타고난 학생이지만 독립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없고 안정을 추구하고 부모나 세상이 짜놓은 틀 안에 싹 안주해버려요. 그럼 이 학생들은 주로 학습이란 걸 해요. 탐구, 도전을 안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흡수하기만 해요. 근데 그걸 하면은 실수가 없어요. 틀리질 않아. 왜냐면 기억력이 좋고 성실하기 때문에 100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늘 칭찬을 받죠. 그럼 그 칭찬이 또 칭찬을 갈구하게 만들어서 암기를 자꾸 해요. 암기하면 틀리지 않거든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틀릴 수가 있죠. 근데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성실하게 하면 기억력이 좋으니까 늘 성취도가 높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또 아니면 영재 라인으로 가면 어디 그런가요? 처음 보는 상황이 막 나오고 대학원 가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암기할 대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재성을 타고났지만 칭찬이라고 하는 거에 부모가 기뻐하는 거에 너무 목매다 보니까 자기의 영재성이 숨겨지고 안전한 암기, 학습 능력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성적이 점점 낮아지는 그리고 인생이 해피하진 않아요. 타고난 영재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뭘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틀을 벗어나는 거를 무서워하니까 자기 욕구가 안 채워져서 삶이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모범생으로 살고 자기는 그닥 행복하지 않아. 그냥 인생 뭐 이런 거지. 인생 뭐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살다가 부귀영화 남들 좋아하는 상위 레벨 상류층 살면 되지 하고 살아요. 보통 사람은 그러고도 행복한데 영재는 그게 안 행복해요. 의대 가서도 안 행복해요. 의사가 돼도 안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모는 결과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실패를 할 기회를 주십시오. 낮은 성취, 해도 새로운 시도를 칭찬해 주십시오. 결과와 함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도전하고 뭐 하는 거는 실패가 아니고 실험이야. 그러면서 너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야. 이거를 지지 지원해 주셔야 돼요. 얘들이 원래 타고난 영재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데 모범생 성향, 안정취향적인 성향 때문에 그거를 못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실한 애인데 머리도 좋고 새로운 것도 막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꽃을 잘 피우겠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면 그냥 모범생으로 끝나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 더 불행한 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저 이런 학생들 봅니다. 서울대에서. 자, 두 번째 유형. 창의적 도전형 영재예요. 남자아이가 나왔죠. 예, 주로 남자입니다. 아까 모범생, 범생이 영재는 주로 여자예요. 희한하죠? 주로 여자예요. 걔들이 충분히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영재고 입학생의 80%는 남자예요. 여학생들이 이 성차별의 압박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물려버린 거예요. 창의적 도전형 영재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보면 고집스럽고 요령 없으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권위에 도전해요. 선생님 말씀에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막 해요. 아마 미국이면 이런 애들 별 문제 없었고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압력에 눌릴 수 있어요.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누군가한테 대드는 학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부모한테, 어른들한테는 별론데 아이들한테는 유머가 뛰어나서 인기가 높은 경우가 많대요.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우수한 성취를 나타내기도 해요. 친구들 사이에는 리더로 인정받기도 해요. 근데 이 학생들은 문제 행동, 주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 학생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어른을 만났을 때 부딪혀요. 고분고분한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들은 억울함을 가지고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자기의 잠재력을 살리려면 지식이라는 도구가 필요한데 타고난 성향은 영재인데 도구가 없어요. 학습하기를 거부해가지고.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얘들은 영재성을 제대로 개발 못해요. 이것도 영재의 특성이 부모나 교사나 어른들이 이해 못했을 때 이 아이가 특별한 교육, 자기에게 걸맞는 교육을 못 받게 된 불행한 경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좀 학생의 삶의 질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화가 나 있어. 이 경우는 부모님의 삶의 질도 안 좋아요. 이 경우는요, 부모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부모를 이겨먹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속을 끓이세요. 보통은 부모님이 아이한테 휘둘려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 범생이는 부모가 아이를 이긴 경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이가 부모를 이긴 경우예요. 이 두 개를 자주 봅니다. 범생이가 자기가 영재성이 사장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뭐가 문제야? 우리 공부 잘하는 범생인데 이렇게 해서 불행하고 얘는 부모님이 아우 제가 고집이 너무 세서 제가 속이 터져요 하는 그 경우예요. 그 다음에 미성취 문제행동 영재. 이 경우는 지금 오늘 설명해 오신 분 또 이 유튜브로 보실 분한테는 없어요. 이 학생들은 방치된 영재, 부모가 무관심한 영재예요. 근데 이 유튜브를 안 보고 이 설명이 안 오신 분 중에는 있어요. 제가 수업했던 애예요. 일산에서 제가 고등학생 가르칠 때인데 고3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1월 겨울방학 때 가르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미적분 처음 나가고 있는데 오 잘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수학을 이 정도로 잘하면 서울대 충분히 가지. 그 당시는 의대가 그렇게 인기 있을 때 아니라 서울대가 제일 높을 때인데 서울대 충분히 가지 해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잘하네 좋아하고. 그래서 뭐 어느 대학 무슨 과 갈 거야 하니까 자기는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대요. 응? 네가 왜? 서울대도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공부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전국 성대경시 치면은 수학에서 은상 따고 그러던 애예요. 아주 잘하던 애죠. 근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얘를 거의 못 챙겨주시는 거예요. 애 혼자서 밥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게임에 빠진 거예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 차리니까 자기가 지금 이래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요 시기래요.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뭐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1년 만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경제적 형편도 그닥 여유가 없으니까 뭐 재수, 삼수 이런 것도 잘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미성취 영재예요. 근데 미성취 영재는 보통 화가 나 있습니다. 학교 체제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당했다고 느껴서 자기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어른한테도 화가 나 있어요. 지각도 하고 결석도 하고 나는 중도 탈락자야라고 느껴요. 그래서 문제아로 보통은 인식됩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계기로 자기를 이해해주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어떤 계기로 자기가 깨우치고 외부의 불행한 환경을 내면의 힘으로 이겨냈을 때 굉장한 성취를 해내는 바로 그 학생들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너무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건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교육형 만들어진 영재. 얘는 가짜 영재예요. 가짜 영재. 가짜 영재. 영재고 과학고 이런 게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니까 그 길로 가겠다 하고 그냥 드립다 학습을 해버리는 애들이에요. 이 가짜 영재는 보통 학생의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동력이 필요성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 좋은 대학 간다, 내 비전을 실행한다, 부모를 기쁘게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하는 애예요. 재밌어서, 연구가 좋아서, 호기심 때문에 공부하는 애가 아니에요. 영재성이 없는 학생이에요. 다만 똑똑할 뿐이에요. 머리가 좋을 뿐이에요. 학습 능력이 좋을 뿐이에요. 성실할 뿐이에요. 그런 애인데 어찌돼서 영재교육을 만들었더니 이게 입시에 유리한 것처럼 돼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특히 초등학교 때 진짜 많아요. 뭐 이게 신맛인지 짠맛인지 쓴맛인지 매운맛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부모님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똑똑하면 다 영재인 줄 알고, 영재면은 영재 교육을 가면은 제일 좋은 줄 알고 막 시켜요. 좀 힘에 붙이는 애도 이 길을 가요. 저희 학원에도 엄청나게 많은 압박이 들어옵니다. 진도 땡겨주세요. 최상위 수학 풀려주세요. 저희가 그거 안 해주거든요. 학생한테 딱 맞는 거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최상위 해주는 딴 학원으로 가요. A급 수학 해주는 딴 학원으로 가요. 거기 가면은 책은 끝내주거든요. 애가 끝냈는지 선생님이 풀어주고 암기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심화 문제를 학습처럼 한다니까요. 중학교 내신 시험, 고등학교 내신 시험, 수능에 심화 문제가 나오니까 그 심화 문제를 암기해서 점수 내려는 그 방식으로 영재교육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무슨 영재교육이요. 그냥 보통 교육이 암기지. 영재가 가진 그 능력을 개발해주는 그 교육 아닌데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가짜 영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심화 문제가 어려워요. 바로 학습이 안 돼요. 진짜 영재라면 보통은 그 심화 문제집을 예를 들어서 기본서 한 권, 센수학 한 권, 유형서 한 권 더, 뭐 응용서 한 권, 준심화서 한 권, 심화서 한 권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한 권 또는 두 권은 쭉쭉쭉 된단 말이에요. 많아야 세 권 하거든요. 근데 스몰 스텝으로 나눠서 막 촘촘하게 해서 막 해야 겨우겨우 심화 문제를 푼다. 그것도 선생님이 풀어줘가면서. 그러면은 얘는 진짜 영재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한테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영재 교육도 아니고 막 한다고요. A급 수학 막 풀어요. 학교 내신에도 안 나오는 A급 수학 왜 풀어요? 심지어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는 기하거든요. 수능에도 안 나와요. 그걸 왜 하고 있어요? 왜? 입시에도 도움 안 되고 어디도 도움 안 되는데. 걔가 영재고 가고 KMO 시험 치고 할 거면 도움 되죠. 근데 금방 안 되니까 막 촘촘하게 5단계씩 문제집 풀어가면서 선생님 풀어주는 거 열심히 외워가면서 한다고요. 또 그런 애가 더 불행하게는 영재고도 붙어요. 과학고도 붙어요. 워낙 똑똑해가지고.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걔들은 뭐가 재밌어서 영재들은 푹 빠져가지고 그냥 재밌어서 밤새면서 공부를 해요. 연구를 해요. 근데 가짜 영재는 그게 안 재밌거든요. 그렇게 막 목숨 걸고 할 만큼 안 재밌거든요. 이게 내 입시에 유리해? 유리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한테 안 맞는 환경에서 그런 괴물들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오직 내가 영재고 나하면은 뭔가 이제 일진이 된 것 같고 뭔가 인생에 유리한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애인데 인생 장기적으로 불행하다고요. 더 불행하게는 얘들이 박사과정 가서 지가 깨닫는 거야. 내가 영재 아니네? 나 이거 연구가 행복하지 않네? 얼마나 불행해요. 보통 의대로 요즘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짜 영재가 나중에 이렇게 돼서 주제 파악하는 건 좀 줄어들긴 한데 가짜 영재, 만들어진 영재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압식 사교육, 주입식 교육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학생이 가진 잠재력을 너무 많이 훼손시킵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하면 성실하고 머리 좋은 애니까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KMO 시험 성적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영재고 합격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영재고에서도 막 극력 맞고 싶은데도 뚫고 들어와요. 연구를 해서 어쨌든 가짜 영재가 영재고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안 좋다고요. 성취도 낮고요. 그래서 기죽어요. 부정적 자아개념 생겨요. 심지어는 학습에 흥미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분당에서 한 13년 전 2009년도에 제가 오픈했거든요. 그때 진짜 분당에서 와, 얘 정말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네 하는 애 있었어요. 유명했어요. 누구 하면은. 걔가 서울영재고 갔거든요. 근데 대학 입시는 좀 안타깝게 됐어요. 그냥 그 학생이 일반고를 갔으면 거들떠도 안 볼 대학의 과를 가고 제가 내막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분당에서 넘버원이라고 꼽히던 애가 서울영재고에 갔는데 얼마나 거기서 내신에서 밀렸으면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재고가 일진들이 가는 데라고 가짜 영재가 그 라인 가지 마십시오. 잘하는 애들이 다 A급 수학하고 최상위 한다고 억지로 암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최상위 하이레벨, A급의 A스텝 이거를 정답률 70% 쭉쭉 풀면은 하세요. 근데 아닌데 주입식으로 하고 최상위를 못 푸니까 최상위 S 먼저 풀고 최상위 풀리고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시라고요. 하이레벨은요. 점수 얻으려고 그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깊게 하려고 푸는 거 아니고요. 능력 개발하려고 푸는 거예요. 그거를 주입식으로 좀 하지 마시라고요. 한국교육개발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우 자기주도적 연재입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실패도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부모님이 아니면 어른들이 이 학생의 영재의 특성을 잘 알고 그 영재의 특성이 잘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우 그래서 잘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무엇이 좋으냐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해요. 막 새로운 걸 찾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영재고 합격했던 애들 저희 학원 출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걔들이 영재고 하면 뭐가 제일 좋으니 엄청난 좋은 시설, 뛰어난 선생님 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건요.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래요.
좀 처음에 뜻밖이었어요. 영재고는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어지간한 대학교보다 더 좋아요. 예산도 더 많고. 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경제영재고 붙었는데 중2 때 갔다 오더니 선생님이 야 여기 돌 보이지? 이거야. 돌이 이역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천체망원경이 학교 안에 들어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대박이거든요. 선생님들도 다 막 박사학위자고 배우는 공부도 몇 명이 소수로 깊이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대학교 가서 대학원에서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해 가서 SCI급 논문도 실리고 뭐 그래요. 너무너무 여건이 좋거든요. 근데 그 모든 놈이니 교수님이니 뭐 기자되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친구란 거예요. 왜냐? 얘들이 엔진이 다른 애들 속에서 홀로 외로웠던 딴 애들 게임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할 때 자기는 수학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딴 친구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재고를 갔더니 자기 같은 괴짜가 너무 많고 많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물론 서울영재고는 요즘 좀 그렇긴 한데 한과영은 한국과학영재고 부산영재고는 더 이렇게 좀 안전하거든요. 경쟁에서. 하여튼 뭐 어디든 영재고 간 애들이 그걸 제일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게 영재에게 맞는 교육을 해준 거예요.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영재학교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서 영재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교육을. 물론 안타까운 건 이렇게 영재교육을 해서 대학교 2학년 수준까지 공부하고 대학을 갔는데 또 시켜요. 서울대가. 카이스트는 학점 인정해 주는데 서울대는 얘들이 대학교 2학년까지 소년대에서 이런 거 다 공부했는데 또 공부시켜요. 학점 인정을 안 해줘요. 이상적인 경우는 자기 주도적 영재. 부모님이 아이를 잘 이해하고 서로 행복하게 같이 성장하는 경우예요. 자, 오늘 했던 거 사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 부모님이 학생을 이해 못해서 꺾어버리거나 그냥 범생이 영재가 되고 아니면은 학생을 이해 못해서 부모님이 쩔쩔매거나 그럼 도전형 영재가 돼요. 방치해버리면 방치 문제행동 영재가 되고요. 잘 이해해서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시면 행복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양육자일까? 이것도 제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있는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영재성을 살리는 교육 방법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제끼고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자, 요 두 개입니다. 저희 학원 학생 중에 서울영재고 합격한 학생이에요. 요번에 서울대 갔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하게 물리과 갔어요. 얘 성적이 탑 클래스거든요. 왜냐면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막 그 인기 있는 과를 가는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어요. 저는 너무 교육한 보람을 느꼈어요. 아가맘들은 KMO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중2 때 아들도 이번 KMO 성적입니다. 몇 점이냐면 한 문제 틀렸어요. 상위 1%, 100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KMO 1차 시험은 90몇 점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50점대면 동상이라서 본선 진출이에요. 60점대가 은상, 60점 후반, 70점 초반이 금상이에요. 근데 95점이라는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닌데 나온 거예요. 뭐 서현에 있는 GTG입니다. 우리 아들은 초등부터 꾸준히 댕긴 학원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죽어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혼자 생각하고 풀게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요.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요.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하고 풀린 거예요. 샤워하다가 유레카 한 거하고 비슷해요. 내내 생각했다, 자면서도 생각했다는 증거거든요. 부모님 이 모습을 자주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학생이 하나를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문제수를 줄여줘야 된다고요. 암기시키려면 막 만문제를 풀리거든요. KMO학원 보면은 주 6일 새벽 1시까지 시킨다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주 3회 또는 심지어 주 2회 10시까지 아니면 9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어린애들이 KMO 상을 따거든요. 저희도 알아요. 뺑뺑이 막 돌리면 KMO 1차 시험은 상이 더 많이 나요. 암기 베이스니까. 문제 풀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시켜요. 저희가 적게 시켜요. 대신 학생이 깊이 몰입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자기 탐구 욕구가 채워져요. 몰입하니까 막 에너지가 탐구에만 몰입됐어요. 그러다가 하고 풀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KM 1차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중1 때 이미 얘가 은상을 땄던 애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금상 땄는데 자기는 은상인 거야. 그래서 공부는 2차 공부하고 있었는데 1차 공부 따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시험만 친 건데 95점 나온 거예요. 중2 때. 딴 친구들은 중1 때 금상했으니까 안 쳤죠. 근데 이 친구 이제 서울영재고 갖고 거기서 탑 클래스 있었어요. 또 다른 경우 이거 제가 지난 화요일날 받은 문자입니다. 저희 학원 4학년 때 와서 지금 6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고 KMO반을 하고 있어요. 영재성이 강한 학생이에요. 제가 사고력 수업 근 1년 했는데 영재성이 강한 학생입니다. 학생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마칠게요. 원장님 꼭 전달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문자를 주셨다고. 오늘 학생 이름이 뭐인데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 학원 데려다 주는데 철수가 문득 저한테 엄마 나 수학이 너무 재미있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수학이 너무 재밌어. 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여기 처음 갈 때, GTG 처음 올 때 땡땡에서 되어서 이 학원 이름입니다. 땡땡은. 수학이 너무 싫어져서 갔는데 세상에 저런 소리를 할 줄이야. 그동안에도 수학 정서가 좋아진 건 알았지만 요즘은 정말 학원에 즐기면서 가더라고요. 요즘 월수금 저희가 월수금 주 3회 수업하거든요. 3시간씩 3번 해요.
남들 4시간 할 때, 4시간 아니죠. 새벽 1시까지 할 때, 저는 그냥 3시간만 해요. 방학이라서 금요일은 방학 특강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사는데도 수학이 재밌다는 소리를 하다니 정말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시고 감사하고 철수 인생의 은인들이십니다. 하고 은인까지 방송하죠. GTG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이분 메시지를 받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재교육을 하는 거 이게 적자거든요. 저희 같은 작은 규모의 학원에서 KMO반, 영재고반 운영할 수가 없어요. 학생도 몇 명 없어요. 저희 많아야 9명, 10명 한 반이에요. 적을 때는 3명이에요. 2명일 때도 있어요. 1명일 때도 운영했었어요. 저희가 큰 학원이 아닌데 한두 명을 위해서 선생님을 이렇게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 하거든요. 게다가 저 학교에는 이제 영재센터에 있는 동업자이신 거나 다름없는 하태석 원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대치동 최고의 KMO 학원, 영재고 학원에서 전무, 상무를 막 하실 분인데 여기 와서 막 고생하고 계세요. 저하고 영재교육이란 뜻을 위해서. 이현복 박사도 똑같습니다. 서울대수학과 박사학위를 따시고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던 분이 영재교육 하겠다고 10몇 년째 저랑 같이 고생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왜 하느냐. 영재성이 강한 애들이 범생인류 영재로 되거나 인정 못 받고 대드는 영재가 되거나 방치된 문제행동 영재가 되거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심지어 영재가 아닌 가짜 영재가 너무 고통스럽게 영재의 길을 가고 입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범죄는 범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걔들이 굳이 영재의 길을 따라가면서 손해볼 필요가 없다고요. 똑똑하다는 이유로 영재의 길을 가면은 자기가 손해예요. 입시로도 손해고. 영재가 보통 교육 받으면 얘들이 너무 불행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추구하는 바를 그거를 높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애가 1등 했어요. 점수 잘 났어요. 뭐 이거로 좋아하시지 않고 수학이 재밌어요. 이 말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가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이 진짜 행복하게 자기의 결대로 꽃을 피웠으면 좋겠어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아름답고요.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습니다. 너는 왜 장미처럼 향기가 없니? 너는 왜 해바라기처럼 키가 안 크니? 이럴 필요 없다고요. 아이에게 맞는 거 우리가 잘 관찰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해줍시다. 그러면 아이가 행복하고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있게 공부하면 결과도 대체로 다 좋습니다. 결과가 설사 나쁘더라도 그 아이의 긴 인생에 보면 반드시 이거는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떻게 성공 못할 수 있겠습니까?